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라이어빌리티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같이 대공황 상태에서는 지금 오더 캔슬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연쇄 보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바이오는 우리에게 매출 대금을 줘야 되죠. 이제 자기 판매 대금을 저에게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일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원자재나 부자재 업체에게 원단 대금을 줘야 되는데 바이오로부터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아래서 그 원단 업체도 똑같죠. 그 하청 공장에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연쇄 부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오는 차라리 오더를 캔슬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이게 최종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해서 그 매출 금액으로 이제 벤더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아래 단계로 이제 금액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차라리 오더를 캔슬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공장이 노는 것 자체도 상당히 손실이 큰데 어쨌든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돈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도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 때에는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조금 유리합니다. 선언이 좀 길었는데요. 라이빌리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예전 영상 보시면 가먼트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일단은 큰 구성으로 보면 원자재, 원단, 부자재, 그리고 공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단 테스트 비용이나 기타 잡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구간마다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원단이 만약에 프린팅이 됐다, 그리고 선적 전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원단 대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라이어빌리티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2불짜리 원단 만야들 했다, 그러면 이제 뭐 2만 불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어로부터 돈을 받아야겠죠. 만약에 캔슬이 이루어지면요. 그리고 원단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단이 입고돼서 실제로 이제 자르거나 아니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제 공임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 라이어빌리티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자재도 똑같아요. 부자재도 똑같이 발주한 금액에 대해서 라이어빌리티를 산정하는 거고, 발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라이어빌리티를 금액을 빼야겠죠.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원단, 그리고 부자재, 그리고 공임에 대해서 각각 라이어빌리티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발주한 금액만 곱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그냥 간단한 산수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밍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원단은 실이나 원사를 다 구입해서 재직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만약에 오더를 캔슬하게 됐다, 그럼 실제 다인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액을 더 쪼개야 되죠. 실제로 원단 야드당 금액에서 이게 생지 금액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 2불짜리면 생지가 만약에 1불이다, 그리고 염색하는 게 1불이다, 그러면 1불에 대해서만 또 라이어빌리티를 계산하고, 그리고 일단 생지가 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원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진하겠다고 또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약간씩 복잡합니다. 부자재도 똑같고요. 발주했는데 만약에 버튼 같은 경우 염색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염색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버튼이 만약에 흔하게 쓰는 거면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라이어빌리티 금액이 빵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더 발주가 다 이루어졌는데 염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또 라이어빌리티 금액이 빵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바이어에게는 이 버튼에 대해서 추후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소진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CM도 똑같아요. CM은 약간 복잡한데요. CM은 이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선 영상에서처럼 라인이 비게 되면 생산이 임박했을 때 만약에 오더를 캔슬해버리면 실제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라인에 대해서 블랭크가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다른 스타일로 운 좋게 편입이 돼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라인당 해당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서 바이어에게 오퍼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더 캔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벤더 가격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스타일에 대해서 원단 소유량, 즉 YY 일드 퍼 야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어에게 제시한 것과 실제로 발주한 수량의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블라우스 한 피스당 바이어에게는 2야드가 소요된다고 무슨 차트나 아니면 정리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야드를 발출 안 하고 뭐 1.5야드를 발출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0.5야드에 대해서는 이게 밴더 마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계산할 때는 바에게 만약에 제시한 야드가 2야드가 확실하게 오픈된 상태다 그러면 그렇게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발주한 금액에 대해서만 라이어빌리티를 산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2번에 걸쳐서 라이어빌리티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는 되도록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바이어는 안 주거든요. 라이어빌리티 금액만 하고 안 주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캔슬이 의뢰가 왔고 라이어빌리티 금액을 산정했을 때 금액이 워낙 커서 그냥 진행할게 라는 게 가장 좋은데 우겨서 오더를 캔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원단이나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밴더 내에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없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